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입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 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 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허수아비 작전은 그만. 근로감독관 이양 아닌 공유제 촉구.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정한 노동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 만도 평균 3에서 4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어갑니다. 산재사고의 10중 8구는 사용자가 노동관련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어려운 청소년 알바생의 임금을 떼먹고 노동법을 어기는 비인도적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중앙정부가 정한 전국적 기준 준수를 중앙정부 인력만으로 감시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 관리감독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 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 협약 위반이 맞지만 감독권 공유는 협약 위반일 수가 없습니다. ILO 협약 81호 노동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두어야 한다. 감독권 공유가 위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방정부 간 단속 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 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도둑을 안 잡으니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도둑을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합니다. 일상적 노동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려는 이 주장이 근로감독권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과 과연 무관한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막이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되어선 안 됩니다. 정당한 A 주장을 부당한 B 주장으로 조작해곡해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반함을 국민들은 이제 선동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법과 생명이 파괴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권 대폭 증원에 더하여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지역 산지 무단 훼손행 무더기 적발 뉴스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재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8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인 약 25,304제곱미터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 성토 1건, 임야를 용도에 사용 3건, 무단 용도 변경 1건이다. 기업,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제곱미터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 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니은시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디귿씨는 종종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절도와 성토 등 임야 2,746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리을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버섯집에서 세계 동 594제곱미터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과 창고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미음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제곱미터를 훼손 해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비읍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제곱미터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 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 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기도 거주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원 뉴스입니다. 경기도 가도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 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 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유공자의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시 6개월여 만에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공배달앱 중 최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가 77만 건을 넘어서며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누적 매출 100억 원 달성보다 한 달가량 빠른 속도로 올해 배달특급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특급은 현재 이천, 양평, 수원 그리고 김포 등 12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해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권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8일에는 일거래액 3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반짝 인기가 아닌 단골 고객 확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배달특급의 흥행을 위해 다른 배달앱보다 배달료를 싸게 설정했다고 전하는 등 상생 플랫폼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발맞춰 배달특급은 향후 애플리케이션 자체 기능 강화 등 고도화는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역 밀착 사업으로 접근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연천군에서는 군부대와의 협력을, 양평군에서는 지역 전통시장, 고객 대상 이벤트를, 의왕시에서는 관광상품 100원들을 선보이면서 소비자에게 색다른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일거래액 3억 원, 누적 거래액 200억 원 돌파는 착한 소비에 공감하는 소비자들과 상생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는 가맹점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지역 확대와 서비스, 이벤트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배달특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플랫폼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서비스 전부터 중개수수료 단 1%로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화성, 오산, 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낮은 중개, 개의 수수료 외 경기도 지역 화폐를 연계한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로 입소문을 타면서 소상공인과 더불어 잘 살자는 착한 소비 열풍을 이끌었다. 서비스 전에는 민간 배달앱이 공공이 지키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있었으나 출시 이후 100일 만에 총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달성하며 우려를 불식했다.